네, 제목은 뭐 친명 그들만의 리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만 정당이라고 야당을 비판한 그 내용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6입니다. 자, 비명계 박강원 전 원내대표 물러났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책임을 지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원내대표 26일 날 경선하는데 3명이었습니다.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의원까지 3명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한 40분 동안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6시까지 마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 한 명 더 추가돼서 4파전이 됐다고 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홍익표, 남인수, 김민석 의원은 이제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우원식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에서 뭐 목소리를 높였으니까 친명계로 봐야 될까요? 원래는 예전의 분류 기준으로 따지면 우원식 의원은 이제 구 GT계 김근태 전 의원과 정치를 함께 해왔던 그 그룹에 속하는 분이고 그 그룹의 좌장격인데 최근 들어서는 당내에 이제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분이죠. 게다가 우원식 의원께서는 20대 국회 때 원내대표를 한번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에 다시 두 번째 도전하는 셈인데요. 대체로 이번 이재명 대표 그 뭐 체포동의안 처리나 향후에 사법 리스크 대응 관련해서 내분의 큰 차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외였던 건 비명계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겠나 이제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아마 뭐 지금 상황이어서 그런지 비명계에서는 아무도 원내대표에 지금 도전을 하지 않았고 다만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뭐 체포동의안, 영장실질심사 이런 걸 계기로 강경한 어떤 이 내부의 당내 강경론이 지금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원내 일당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게 대여 투쟁을 강경론 일변도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협상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 성과도 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대안 세력임을 보여야 내년 총선에서 어떤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정치력을 어떻게 보일 거냐. 지금 당장은 이게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격앙된 반응들이 있고 내부의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지만 그걸로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 합리적 견제 세력으로서의 어떤 국민적 설득력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도 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누가 적임자냐 이런 게 아마 이제 차별성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출마 선언을 하고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낸 의원 중에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있는데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의 협잡으로 결과되었다. 국민의힘의 표에 우리 당 소속의 가결표가 얹어져서 우리 당 대표를 지키자고 한 그런 당의 모아진 의견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협잡으로 결과되었다. 지금은 당의 봉합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은 별로 사용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사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매우 부당한 정치 수사를 2년 동안 받아온 당 대표를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보니까 국민의힘과의 협잡이란 단어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협치 이런 말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체포동의안에서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을 배신자로 몰고 있는 그 친명계 일부 지지자들, 친명계 또 일부 의원들 거기에 말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결국 일치 단결해가지고 지금 그 윤석열 어떻게 보면 검찰 정부를 몰아내자 이렇게 지금 단일 대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땡큐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아가서 지금 그 이른바 친명계 원내대표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내년 그 국민의힘의 선거 구호는 딱 하나가 될 겁니다. 민찍 이출. 민주당 찍으면 이재명이 추록한다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년 선거는 해보나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렇게 지금 워낙 지금 이른바 그 친명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이 워낙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명 측에서는 원내대표 후보조차 못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사당화된 상황 속에서 과연 중도 나아가는 보수까지 민주당이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그 민주당의 의원들은 위기감을 지금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원내대표는 사실 의외의 인물이 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 현실론을 본인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비명계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지금 마음이 심란할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 누군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정말 파랗고 파란 맑고 맑은 가을입니다. 패친 여러분들께서도 맑고 평화로운 여유를 갖길 바랍니다. 자, 누구의 글일까요? 네, 이상민 민주당 의원, 비명계의 지금 좌장처럼 불리고 있는 분인데 여기에 대한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 덕에 하늘이 피눈물로 빨갛게 보여. 사이코패스인가? 내부 총질하고 뿌듯한 모양. 이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체포동향에 가결표를 던진 걸로 추정이 되는 비명계 의원들 그 지역구에도 막 현수막이 막 엄청나게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면 반대를 막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볼까요? 한 3개 정도를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자, 밑에 윤영찬은 즉각 사퇴하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네. 그다음에 또 박강원 원내대표는 이제 불출마를 이제 했는데 당장 중원에 당장 떠나주길 바란다. 아예 그냥 총선 출마를 하지 마라. 불출마를 요구한다는 이런 청원동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도 참 모양 빠진다라고 하면서 남양주에 있는 그 현수막에 또 하나 크게 하나 또 걸려서 굉장히 지금 비명계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공격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걸 또 보면 또 밖에서 볼 때는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오늘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한 네 분들 보면 그 친명이라고 처음부터 친명인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7인회에 들어가 있는 분도 하나도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대선 후보일 때 정책본부장을 맡으셨고요. 당대표 하실 때는 민주연구원장 하셨거든요. 원래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의 인물로 분류됐던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고 이재명 대표에서 그냥 그 진짜 전방위적인 수사라든지 또는 뭐 그 최근에 홍범도 흉상을 뭐 이전한다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당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인 것이지 사실 친명이라고 딱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원식 의원도 사실 GT계의 자장이고 남인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또 이제 과거에 박원순 시장 시장 계실 때는 그 박원순계로도 분류됐던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반드시 이게 뭐 친명이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 좀 취재한 바에 의하도 여기 출마하신 분들과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이 전혀 개입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제가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이라고 이제 뭐 조홍천 의원, 뭐 김종민 의원 하도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명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당 전체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과 민주당, 윤석열 검찰과 당대표 이런 전선이 쳐져 있는 그런 그 현안들과 관련돼 있어서는 좀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는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내부에다 총질을 하는 그런 식으로 당원들한테 받아들이는 그런 언행들은 사실 좀 저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봐요. 일부 그 의원들께서는 차도 살인이라는 얘기까지 표현까지 막 하거든요. 지금 검찰과 여당을 이용해서 당대표를 죽였다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정도로 대단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는 빨리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대 선거도 조기에 치르고 있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자극적인 언행들은 오히려 좀 신중하게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